네,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. 오늘은 12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,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. 네, 그러면은 먼저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 콜로라도 이 법원에서는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에 나올 자격도 없다라고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? 이렇게 이 콜로라도를 따라 가지고 이 메인주에서도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에 나올 자격도 없다라고 이렇게 또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는 내년 대통령 후보로 이 메인주에서는 발롯에서도 이렇게 또 빠졌다고 합니다.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2021년도에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? 이 의사당 폭동 사건을 주도를 한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수정헌법 14조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들면서 미국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역을 한 그 사람들은 공직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 법안에 따라 가지고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에도 올라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. 지금으로서는 콜로라도 그리고 이 메인주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 다른 주들도 후딱 다들 이렇게 또 판결을 잘 좀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더 가디언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아시다시피 연말만 된다고 하면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만 된다고 하면은 나홀로 집에 이 영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홈얼런 2, 특히 이 나홀로 집의 2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말마다 이렇게 또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나홀로 집의 2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 당시에 이 영화를 만들고 있었을 때 이 트럼프의 호텔을 이렇게 또 찍으려고 이 트럼프 호텔에 돈도 내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트럼프가 만약에 우리 호텔을 찍고 싶다고 하면은 돈도 내는 거와 동시에 나도 카메오로 출연을 시켜줘야지만 내가 우리 호텔을 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갑질을 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렇게 또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는 또 나와가지고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? 너네가 좀 나와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나온 것이지 나는 절대 갑질한 적이 없다, 불리를 이렇게 또 한 적이 없다 라고 트럼프는 지금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다,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영화에 나올 그럴 시간도 없어가지고 나오기도 싫었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. 아시다시피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홀로 집에 뿐만이 아니라 이 자신이 뭐 주연으로 하는 그런 쇼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었습니까? You're fired라고 하는 막 계속 해고를 시키는 그런 쇼도 하고 굉장히 나서기를 좋아하고 이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나홀로 집에 2 만든 이 감독의 말에 신빙성이 훨씬 가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나홀로 집의 2에 이렇게 또 주연으로 나온 맥컬리 컬킨 있지 않습니까? 이 맥컬리 컬킨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이 나홀로 집에서 영화에서 트럼프가 나오는 장면 그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편집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다시 말해가지고 영화 감독을 이렇게 뒤에서 지지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. 분명히 트럼프가 갑질을 했었을 거예요. 트럼프의 인성을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지 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.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넓고 그래야지 이렇게 마음이 종지장 같이 이렇게 또 작고 그리고 미래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뭐 현재만 이렇게 갇혀서 사는 사람이
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미래가 정말 좀 나쁜 길로 이렇게 또 빠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믿어 의심치 않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화제의 인물이었었던 화제의 인물이면서 엉뚱한 말도 많이 하고 뭐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사고도 많이 친 그런 이제 CEO를 이렇게 또 뽑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당연히 1위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뽑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시다시피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뭐 말 같은 게 막 겁침 없지 않습니까? 겁침이 없으면서 사람들의 입방에 좀 많이 오르고 내리죠. 뭐 욕 같은 것들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1위로 뽑힌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거에 뭐 뽑히던 말던 간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올해 들어가지고 1.5 트릴리언 달러를 더 이렇게 또 자산을 불렸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1위 부자가 이렇게 또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야, 진짜 일론 머스크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. 계속해가지고 전 세계 1위 부자를 이렇게 또 계속 한다라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난놈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여기 또 워싱턴 포스트로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제 2023년도가 가지 않습니까? 가면서 2023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 잘못한 일에 대해 가지고 10가지를 이렇게 또 뽑았다고 하는데 그 10가지 중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? 1위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? 1위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다시 도전을 했다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것은 전적으로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렇게 컬럼식으로 이렇게 또 내놓은 것인데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나이가 또 굉장히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까? 나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다음 이 대통령 2기가 끝난다고 하면은 막 85세, 86세이시거든요. 그런다고 하면은 나이가 너무나 많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 이제 미국인들도 바이든 대통령이 또 대통령을 한다는 것에 좀 많이 싫어하고 있어요.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셨는데 이제는 그만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이제 좀 쉬실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이죠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2023년도가 끝나가지 않습니까? 끝나가고 있으면서 이 지구의 이 토럴 파퓰레이션 있지 않습니까? 지구 전체 인구를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2023년도에만 7,500만 명이 늘었다라고 하면서 2024년도 1월부터는 80억 명 지구의 전체 인구가 역대 최고치인 가장 많은 80억 명을 기록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다시 말해가지고 올해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많은 인구가 늘었다라는 그런 소리죠. 7,500만 명이나 이렇게 또 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을 본다고 하면은 인구가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? 그에 반해 가지고 뭐 인도 같은 곳이나 뭐 이런 곳들을 본다고 하면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간에 뭐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중국도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인구수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이 가장 좀 위험하죠. 위험하기 때문에 한국은 좀 인구수가 이렇게 또 늘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키 마우스 있지 않습니까? 이 디즈니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또 그려낸 이 미키 마우스가 처음에 이 미키 마우스를 그려냈었던 그 연도를 본다고 하면은 1928년도라고 하네요. 1928년도에 나온 이 미키 마우스 드디어 이 저작권이 내년 1월 1일에 이렇게 또 끝나게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처음에 이 그려졌었던 이 미키 마우스를 본다고 하면은 그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이 끝나게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무슨 스팀보트 윌린가 해가지고 이 미키마우스 이제 첫 번째 이 만화가 나온 게 있다고 하거든요. 저도 이제 유튜브 가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.
예, 옛날 만화가 왠지 모르게 그냥 재밌더라고요. 네, 뭐 얘기는 별로 없지만 그거를 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 이 저작권이 끝난다고 하니까 이 미키 마우스 그려진 그런 뭐 옷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와 뉴욕 있지 않습니까? 뉴욕 이 퀸즈에서 얼마 전이라고 합니다. 며칠 전에 16살짜리 아이가 15살짜리 아이를 총을 가지고 이렇게 겨눴다고 합니다. 총을 가지고 이제 목숨을 이렇게 또 위협을 하면서 이 15살짜리 아이가 프렌치 불독을 이렇게 데리고 산책을 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아이한테 총을 들이밀면서 5초 줄 테니까 도망가 라고 하면서 총으로 목숨을 위협을 하면서 이 프렌치 불독을 이렇게 또 도둑질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주 그냥 미국 돌아가는 꼬라지가 굉장히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총기를 어떻게 이렇게 또 얻었는지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이 총기가 너무나 많이 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총기를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쉬워지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총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지금 미국 돌아가는 꼬라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경찰은 이 아이를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. 16살짜리 이 아이를 체포를 해가지고 내년 초에 이렇게 또 재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. 죄를 그냥 아주 그냥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또 위협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? 이 어른 형량을 똑같이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파도가 어마무시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죠. 여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파도가 이렇게 쳐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또 덮치지 않습니까? 바닷가를 구경을 하러 왔다가 아주 그냥 봉변을 당하는 그런 여기 보세요. 파도가 미쳤어요. 파도주의보를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. 내렸는데도 불구하고, 여기 이제 벤츄라 카운티라고 하거든요. 여기에서 사람들이, 파도 구경을 하다가 이렇게, 난리가 났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파도가 이렇게 집 근처까지 이렇게 또 가게 되다 보니까, 이렇게 또, 서핑보드, 이렇게 또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홍수같이 이렇게 살짝 났나 봐요. 어쨌든 간에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부터 파도주의보를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해변가 주변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여기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와이에도 파도주의보가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.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.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상승을 할 때는 계속 이렇게 또 오르지는 않죠. 살짝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또 오르지 않습니까? 지금은 아마도 이렇게 또 숨고르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.1% 그리고 이 S&P 500은 마이너스 0.3% 그리고 이 나스닥은 마이너스 0.5%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네요. 그러면서도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 CNBC에서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.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금리가 언제부터 내려갈 것 같으냐 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아마도 내년 2분기부터는 내려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시다시피 연준에서는 아마도 이 금리 내리는 것을 내년 중반부터 6월달부터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전문가들은 2분기부터 그러니까 뭐 4월 5월달 그때쯤 이렇게 또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이 금리 언제쯤 내릴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이렇게 금리가 이제 내년부터 내려간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런 뭐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잘 나가는 기업들도 있지만 좀 굉장히 힘든 기업들도 있거든요. 망할랑 말랑 이런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데 내년부터 이렇게 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런 기업들한테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한테 생명줄 같은 게 이렇게 또 내려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.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기업들이 이렇게 또 돈을 빌리기가 더 쉬워지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힘든 그런 기업들은 내년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
하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이 S&P 500이 한 0.3%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소폭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기는 있지만, 그런데 여기 뉴스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올해 들어가지고 이 S&P 500 이 상승률을 본다고 하면은 한 24%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할 것 같다.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.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 S&P 500의 상승률은 24%가 이렇게 또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다시 말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많이 이렇게 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리고 이렇게 S&P 500을 어마무시하게 끌어당길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Magnificent Seven, 그런 주식들이 또 잘 이렇게 또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? 어쨌든 간에 과연 내년에는 이제 내년이 이제 또 다음 주지 않습니까? 다음 주부터 이렇게 또 내년이 되면서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 국채율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시다시피 지금 이 연준에서 내년부터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국채율 역시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국채가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지금 뭐 국채율이 4% 아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. 3.8%로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국채의 수익률이 지금 어마무시하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애플 주식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애플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퍼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생각보다 좀 좋지 않는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이 애플의 이 성적을 본다고 하면은 이 매출을 본다고 하면은 별로 안 좋았다고 하거든요. 이 아이폰 15도 나오기는 나왔지만 별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? 별로 많이 달라진 것은 없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똑같은 디자인에 뭐 비슷한 성능, 뭐 계속 업그레이드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어마무시하게 많이 사지는 않았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이 살짝 위기지도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올해 들어가지고 이 애플의 주식은 그렇게 엄청난 성장은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내년, 이제 다음 주 이렇게 또 내년 2024년도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 있는 약값들이 들썩일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미국에 있는 뭐 약들 한 500여 개 정도 내년 1월 달에 이 가격을 이렇게 또 올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아무래도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값의 가격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보잉을 본다고 하면은 이 보잉 737 맥스라고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는 그 비행기 기종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잉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보잉 737 이 기종을 본다고 하면은 어디 뭐 나사가 풀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이 나사 풀리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보잉 737 맥스 기종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항공사가 있다고 하면은 빨리 점검을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보잉 737기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뭐 가장 많이 팔린 기종 중에 하나이거든요.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이 보잉 737 이 맥스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예전에 만든 그 기종을 우려먹기를 계속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엔진은 커지는데 그 커다란 그 엔진을 그 조그만 기체에다가 이렇게 또 달리고 하다 보니까 뭐 좀 이상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. 너무 크고 뭐 그래가지고 뭐 거기 앞에다가 무슨 센서도 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센서를 하나만 달았다가 기체가 지 마음대로 앞으로 꼬꾸라지는 바람에 추락사고도 굉장히 여러 개 있었었고 그래가지고 센서를 2개 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또 나사 하나가 풀린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야 보잉 737기 이 명성에 맞지 않게 맨 마지막 버전은 아주 그냥 말썽꾸러기네요. 말썽꾸러기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내년부터는 이제 가격을 이렇게 또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엄청나게 급상승을 하지 않았었습니까? 사람들이 다들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다들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
넷플릭스나 뭐 훌루나 뭐 애플 TV나 뭐 요런 것만 겁나게 봤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하면서 버블이 굉장히 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경쟁도 심해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이 경쟁이 좀 많이 이렇게 또 사그러들기는 들었지만 적자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이 된다고 하면은 내년에 이 스트리밍 서비스들에서의 좀 많은 구조조정 같은 것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격도 올리고 그렇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이 스트리밍 서비스들에서 가장 최강자는 넷플릭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일본에 있는 이런 뭐 자동차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? 뭐 도요타, 닛산 뭐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하나로 이렇게 또 뭉쳐가지고 뭐 자율주행 서비스나 뭐 여러 가지 자동차들에 대한 이 테크놀로지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 조합을 이렇게 또 공동 설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가져야 하는 이제 앞으로 가서는 이제 기본 중에 하나가 될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자율주행 서비스 빨리 잘 만들어 보자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뭐 반도체 같은 것들도 뭐 같이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샤오미 있지 않습니까? 이 중국의 애플이라고도 하는 이 샤오미에서 전기차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중국차답지 않게 이 모델이 좀 굉장히 세련되지 않았습니까? 아니나 다를까 뭐 벤츠나 뭐 BMW 이런 디자이너를 했었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또 영입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또 이 전기 자동차를 이렇게 또 뽑아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 샤오미를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애플이라고도 하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애플이 전기차를 만든다네 만다네 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데 애플이 얘기를 했죠. 우리는 전기차 안 만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와 그런데 중국이 샤오미가 벌써부터 이렇게 또 전기차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니까 정말 중국 대단하지 않나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샤오미는 벌써 이 공장을 갖춰놨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 샤오미 전기차 이제 많이 만들어서 이제 팔릴 거라고 하네요. 야 진짜 대단하네요. 이 핸드폰 업체가 이렇게 또 차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금방 이렇게 또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일 있지 않습니까? 이 오일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? 이제 다음 주만 된다고 하면은 2024년도인데 2023년도가 끝나가면서 올해 초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10%나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리고 이것은 2020년도 이후로 첫 번째 이 애뉴얼 하락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는 이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되면서 지금 선박 중에 한 절반가량은 되돌아가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랐거든요. 올랐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뭐 미국이 지금 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후티 예멘 반군이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게 그런 위협이 좀 완화가 됐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오일 가격이 한 3% 정도 이렇게 또 빠졌다고 합니다. 계속해서 아마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오펙 있지 않습니까? 이 석유 카르텔이라고도 하는 이 오펙이 아마도 내년에는 영향력이 훨씬 더 줄어들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이 오펙에 가입을 해 있었던 그런 국가들도 하나둘씩 이렇게 또 빠져나오는 그런 국가들도 많다고 하네요. 아니 너네들이 뭔데 감산하라 말아야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빠져나오는 그런 국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이 석유 이렇게 또 공급을 하는 이 오펙 국가들을 본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아마도 27%로 많이 내려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최저치라고 하네요. 이 오일에 관련이 돼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오펙 이 석유 카르텔이라고 하는 이 오펙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 주택담보대출 있지 않습니까? 이 모기지율이 9주 연속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30년 만기 이 주택담보대출 고정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.6%라고 합니다. 한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뭐 두세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의 이 모기지율이
8%가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,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죠. 6.6%. 예, 요것만 본다고 하면은 한 달에 뭐 거의 대략 한 $600, $700 정도 이렇게 또 세이브가 되는 것이거든요. 똑같은 집을 본다고 하면은 페이먼트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 집에 대한 수요가 내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또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집값이 살짝 오르지도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, 이 아르헨티나가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히게 되면서,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내년 1월 달에 원래는 이 브릭스 있지 않습니까? 브라질, 중국, 러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미국의 이 FTA 같이 중국, 러시아, 브라질을 이렇게 또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제 FTA 같은 게 이렇게 또 있거든요. 여기에 원래는 1월 달에 이 아르헨티나가 이제 가입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이 밀레이 대통령이 그것을 이렇게 또 무산을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과 전 정부와 지금 우리의 정부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브릭스 가입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밀레이 대통령이 이렇게 또 서한을 각 나라의 대통령에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하는데, 그러면서 이 나라들끼리의 교류는 계속 잘 하자라고도 이렇게 또 덧붙였다고 하는데, 어쨌든 간에 아르헨티나 이 새로운 대통령 이 밀레이가 완전히 좀 극우적인 성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지 않습니까?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도 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는데, 그런데 막상 뽑히고 나니까 뭐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래가지고 좀 예상외로 뭐 지금 아르헨티나가 좀 뜯어 고칠 곳이 많기는 많거든요. 너무나 이제 파퓰리즘이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, 어느 정도 지금 출혈을 감소하면서까지도 이럴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이런 이제 브릭스에 들어가 봤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아르헨티나가 뭐 자원밖에 없거든요. 아르헨티나는 뭐 매니팩처 하는 것도 없고,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봤자 뭐 수출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밀레이도 그걸 알지 않았나. 여기 브릭스 가봤자 우리 아르헨티나가 뭐 만들어서 파는 것도 없고, 뭐 수입 관세만 이렇게 우리들이 못 버는 거 아니요? 라고 하면서 브릭스 가입하는 것에 이렇게 또 탈퇴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제 뇌피셜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고요.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